여러분 혹시 물 한 바가지가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분과 부모님이 매일 하시는 그 깨끗한 습관이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 혹시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상진입니다. 올해 84살입니다. 50년 넘게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고, 그중 적지 않은 분들이 목욕이라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에서 병을 얻고 사고를 당하고 때로는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하던 대로 욕조에 들어갔다가 심장이 멎었고, 어떤 분은 몸을 말리기도 전에 추위에 쓰러졌습니다. 가족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평소처럼 씻었을 뿐인데요. 바로 그 평소처럼이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배운 청결 습관을 평생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똑같은 목욕이라도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장은 예전보다 빨리 지치고 피부는 쉽게 상처받고 체온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몸은 이미 바뀌었는데 습관은 그대로인 겁니다. 그 결과 평범한 목욕 하나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고로 이어지곤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신다면 지금부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환자들의 사례와 최신 의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영상이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평생 지켜온 습관이 오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영상 끝에 60대 이상 분들을 위한 간편한 조격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은 목욕 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목욕 후 더 개운해지고 기운이 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목욕만 하고 나오면 기운이 빠지고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80 가까운 어르신들일수록 그런 이야기를 더 자주 하십니다. 목욕하고 나면 몸이 축 처지고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실제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목욕을 한 날은 한참을 누워 있어야 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도 목욕하고 나오신 후 유난히 말이 없으시거나 앉아서 한참을 멍하게 계시는 모습을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게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몸이 실제로 탈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목욕을 하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특히 뜨거운 물일수록 혈관이 넓어지면서 순간적으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현상을 입욕성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평소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이라도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압이 급속히 내려가게 됩니다. 그 순간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어지러움이나 무기력, 심하면 실신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혈압 조절 기능이 점점 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혈압이 조금 떨어져도 몸이 금세 조절합니다. 하지만 60에서 70을 넘기면 자율신경계의 반응 속도가 30% 이상 늦어집니다. 그 결과 목욕 후에도 한동안은 저혈압 상태가 유지되면서 몸 전체에 피로감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81살 박모 어르신은 매일 밤 자기 전에 뜨거운 물에 20분씩 몸을 담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목욕하고 나오면 바로 소파에 주저앉아 아무 말 없이 30분 이상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그걸 그냥 휴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저는 박 어르신께 목욕 시간을 줄이고 물 온도를 낮춰 보시라고 권유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피로감이 훨씬 줄어들었다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목욕 후 피로가 심한 이유는 혈압만이 아닙니다. 체온 변화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체온이 올라가지만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순간 피부에 열이 급속히 방출되면서 체온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때 몸은 체온을 유지하려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과정에서 오히려 이완 효과를 느끼고 숙면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령자는 다릅니다. 체온 조절 센서가 무뎌지고 반응도 느려지기 때문에 목욕 후 체온 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오한, 피로, 집중력 저하, 나른함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자가 목욕 후 피로감을 호소할 확률은 일반 성인보다 2.7배 높고 회복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4배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특히 물 온도가 41도 이상이고 목욕 시간이 15분을 넘는 경우에는 이 수치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즉, 뜨거운 물에 오래 몸을 담그는 습관이 피로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로감을 줄이고 안전하게 목욕하기 위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4가지 실천법을 권해드립니다. 첫째,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등으로 물을 느꼈을 때 뜨겁다가 아니라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히 따뜻해졌다 싶으면 바로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셋째, 목욕 전후에는 반드시 물을 1컵 이상 마셔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목욕하면 혈압 저하가 더 심해집니다. 특히 이뇨제를 드시거나 평소 물을 적게 드시는 어르신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목욕 직후에는 바로 누우려고 하지 말고 의자에 앉아 5분 이상 호흡을 고르며 몸을 식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4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고령자 분들이 목욕 후 느끼는 피로와 무기력함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목욕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따뜻한 낮 2시에서 4시 사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이 시간대가 체온 손실을 줄이고 혈압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저녁 늦게나 아침 일찍 하는 목욕은 피로 회복보다 탈진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목욕 후 피로감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온도, 시간, 습관이 겹쳐서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로감은 절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피로가 누적되면 낙상사고로, 심혈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또는 여러분이 목욕하고 나서 쉽게 지치는 느낌을 받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는 단 며칠만 해도 분명히 몸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피부는 고령자에게는 매우 예민한 기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목욕 후 피부가 따갑고 가렵다고 호소하십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 비누를 덜 헹궈서 그렇다, 피부가 민감한 체질이라 그렇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노화된 피부 구조와 매일 목욕하는 습관이 만들어낸 손상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도 함께 늙습니다. 20대의 피부는 지질과 수분이 풍부하고 외부 자극에도 비교적 잘 회복됩니다. 하지만 60대 이후가 되면 피부의 피지 분비량이 50% 이하로 줄고 70대 이상이 되면 피부 표면을 보호하는 지질막 자체가 거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지질막은 일종의 방어벽으로 외부로부터 세균이나 먼지를 막아주고 내부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호막이 약해진 상태에서 매일같이 뜨거운 물과 강한 세정력의 비누로 피부를 팍팍 씻게 되면 남아있는 보호 기능마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78살 김모 할머니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청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몸이 찝찝해서 잠을 못 잔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뜨거운 물에 15분 정도 몸을 담근 뒤 때 수건으로 전신을 문지르듯 씻는 습관을 수십 년간 유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사이에 피부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밤마다 긁느라 잠을 설치셨습니다. 양쪽 팔뚝과 허벅지에는 긁힌 자국이 반복되면서 진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결국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진단명은 단순한 피부염이 아닌 세균 감염성 피부 손상이었습니다. 피부에 생긴 미세한 균열을 통해 박테리아가 침투했고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라 감염이 쉽게 번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노인의 피부는 이렇게 쉽게 상처받고 회복이 느릴까요? 이는 피부의 회복 주기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의 피부는 외부 자극이 있어도 하루 이틀 내로 손상된 각질층이 복구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에서는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5일에서 7일까지 걸립니다. 즉, 매일 같은 방식으로 씻는다면 피부는 회복될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손상만 누적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 중 매일 전신에 비누를 사용하는 사람의 62%가 피부 건조증 또는 가려움증을 경험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반면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만 비누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물 세정으로만 관리한 그룹은 피부 트러블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럼 안 씻어야 하나요? 라는 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씻느냐가 핵심입니다. 잘못된 세정 습관을 버리고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다음 5가지 원칙을 꼭 권해드립니다. 첫째, 전신 목욕은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면 충분합니다. 매일 목욕하지 않아도 위생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여름이 아닌 계절에는 2회만 해도 충분한 청결이 유지됩니다. 둘째,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처럼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에만 부분적으로 사용하세요. 배, 등, 팔, 다리 같은 부위는 굳이 비누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물로만 씻는 것이 피부 지질막을 보호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세정제는 일반 비누보다 약산성 클렌저를 추천드립니다. 약산성 제품은 피부의 pH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고 보호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에는 약산성, 저자극, 보습 강화 같은 문구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판테놀 등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보습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넷째, 때, 수건이나 거친 타월로 문지르지 마세요. 거친 자극은 피부의 상처를 유발하고 지질막을 빠르게 파괴합니다. 손으로 가볍게 문지르거나 부드러운 거품망으로 거품을 내서 닦아주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섯째, 목욕 후에는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야 수분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3분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목욕 직후 피부에서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면서 더 건조해집니다. 보습제는 물기가 약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피부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면역력과 직결되는 건강 문제라는 인식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큰 면역기관입니다. 표면이 손상되면 외부 세균이 더 쉽게 침투하고 감염은 물론 염증성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겨울철마다 고령자 피부 감염으로 입원하는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고 입원 치료 비용은 평균 8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결국 피부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씻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피부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 숨을 막고 있는 게 바로 매일의 습관일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욕이 심장과 피부에 부담을 주는 것만큼이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욕실에서의 낙상사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욕실은 가장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정 내에서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욕실에서의 한 번의 미끄러짐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88살 이모 어르신은 평생 건강하고 정정하게 지내셨습니다. 혼자 시장도 다니시고 마을 회관에도 나가시며 활동적인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아침 목욕을 마치고 욕조에서 나오는 도중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셨고
고관절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마쳤지만 회복이 더뎌서 이후에는 혼자 걷는 것이 어려워졌고 결국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식사량도 줄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활발했던 이 어르신의 삶은 단 한 번의 낙상사고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비단 이 어르신뿐만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낙상 사고 중 약 38%가 욕실에서 발생하며 욕실 내 낙상의 67%는 목욕 중 또는 직후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중 다수가 고관절 골절, 척추압박 골절, 갈비뼈 손상 등 비교적 회복이 어렵고 재활 기간이 긴 부위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문제는 이 낙상이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관절 골절을 당한 고령자의 경우 수술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약 25%에 달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낙상으로 인해 활동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폐렴이나 욕창, 우울증 등 2차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욕실에서의 한 번의 넘어짐이 단순한 골절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령자는 욕실에서 자주 넘어질까요? 가장 큰 이유는 온도 변화와 물기, 균형 감각 저하라는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러움이 유발됩니다. 둘째, 욕실 바닥에는 물기가 남아있어 미끄러지기 쉽고 맨발일수록 그 위험은 더 커집니다. 셋째, 나이가 들면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기능과 근력이 모두 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겹치는 상황이 바로 목욕 직후 욕실에서 움직일 때입니다. 그래서 낙상 사고는 대부분 이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낙상 사고는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고령자분들과 가족들에게 다음의 5가지 낙상 예방 수칙을 늘 강조드립니다. 첫째, 욕실 바닥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2만에서 3만 원 정도면 미끄럼 방지 기능이 뛰어난 매트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매트는 물이 잘 빠지는 구조로 된 제품이 좋고 욕조 내부에도 별도의 미끄럼 방지 스티커나 시트를 붙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욕조와 변기 주변 그리고 샤워 공간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손잡이가 있을 경우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었을 때 몸을 지탱할 수 있어 넘어질 가능성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손잡이 하나가 골절 사고를 막아주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욕실 안에는 반드시 샤워 의자를 두고 앉아서 씻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서서 씻는 것보다 앉아서 샤워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며 체력 소모도 줄일 수 있습니다. 높이가 조절되는 샤워 의자를 사용하면 더 편리하고 가격도 5만 원 안팎으로 부담되지 않습니다. 넷째, 목욕 전후에는 반드시 천천히 움직이시고 갑작스러운 동작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욕조에서 나올 때는 한 손으로 벽이나 손잡이를 짚고 천천히 다리를 꺼내야 합니다. 그리고 욕실을 나서기 전 물기를 닦고 마른 수건 위에서 잠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 후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80세 이상이시거나 낙상 이력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가족과 함께 계신 시간대에 목욕하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욕실 안에 작은 알람 벨이나 무선 호출기기를 비치해 두면 혹시 사고가 났을 때 즉시 가족에게 알릴 수 있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칙들을 실천한 어르신들 중 대부분은 그 이후로 낙상 사고가 없었습니다. 특히 샤워 의자를 도입한 89살 정모 어르신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앉아서 씻는 게 훨씬 편하고 덜 피곤하다며 1년 넘게 아무 사고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결국 욕실 낙상은 고령자에게 단순한 넘어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 생존율,
그리고 가족의 일상까지 바꿔버릴 수 있는 큰 전환점입니다. 지금 부모님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습니까? 손잡이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샤워는 서서 하고 계십니까? 앉아서 하고 계십니까? 이 단순한 질문들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욕실 바닥에 매트를 하나 깔고 손잡이 하나만 설치해도 어르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고가 나기 전에 준비해야만 그 진짜 가치를 발휘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후회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낙상 사고가 욕실 안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위험이라면 목욕을 마친 후 욕실 밖에서 조용히 찾아오는 또 다른 위협도 있습니다. 바로 체온의 급격한 하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목욕을 했으니 몸이 따뜻해졌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뜨거운 목욕 후 몸속 열은 빠르게 빠져나가고 체온은 오히려 평소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령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몸은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과 순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체온을 유지하고 조절하는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춥다, 덥다를 느끼는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장기들이 열을 만들고 보존하고 배분하는 전체 시스템이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나이가 들수록 몸은 외부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그에 대응하는 능력은 점점 느려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사례 중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92살의 박모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셨지만 어느 겨울 저녁 목욕을 마치고 방에서 쉬던 중 갑자기 의식이 흐려지고 체온이 34도까지 떨어진 채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온몸에 물기를 다 닦지 못한 상태로 얇은 옷을 입고 난방이 잘 되지 않는 방에서 10분 넘게 앉아 계셨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따뜻한 물에 목욕했는데 왜 추워졌는지 모르겠다고 가족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피부 표면이 열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오히려 내부 열이 빠르게 방출되는 역설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고령자 저체온증의 대표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체온이 36도 이하로 떨어지면 몸속 효소의 작용이 느려지고 면역세포의 활동도 둔해집니다. 35도 이하에서는 근육이 떨리며 열을 만들려는 반응이 나타나고 그마저 멈추면 저체온증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특히 밤 시간대나 기온이 낮은 새벽에 목욕하는 경우 그 위험은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체온 급하강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저는 고령자분들께 목욕 전후 체온 유지 5단계 수칙을 권해드립니다. 첫째, 욕실과 방의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욕 전에 욕실의 문을 닫고 온풍기나 작은 히터로 미리 따뜻하게 준비해 주세요. 목욕 후 이동할 방도 난방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욕실과 방의 온도 차가 5도 이상 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둘째, 목욕을 마친 직후에는 물기를 반드시 완전히 닦아야 합니다. 수건으로 겉만 닦는 것이 아니라 특히 겨드랑이, 등, 발가락 사이처럼 수분이 남기 쉬운 부위까지 꼼꼼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는 증발하면서 체온을 함께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셋째, 따뜻한 옷을 바로 입고 양말도 꼭 신으셔야 합니다. 면으로 된 얇은 옷보다는 체온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보온 내의, 플리스 소재, 두꺼운 수면 양말 등이 적합합니다. 머리카락도 드라이기로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젖은 머리는 체온을 빠르게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넷째, 목욕 후 따뜻한 음료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따뜻한 물, 둥글레차, 생강차, 보리차 등 체온을 안정시켜주는 음료는 속을 데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이 있는 커피나 찬 음료는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켜 좋지 않습니다. 다섯째, 목욕은 가능하면 낮 2시에서 4시 사이에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시간대는 하루 중 가장 기온이 높고 체온 변화에 대응할 여유도 있습니다.
해가 진 이후, 특히 겨울철 저녁 목욕은 저체온증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체온 유지는 단순히 감기를 예방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체온 하나가 면역력, 신경계, 심장 기능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실제로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진 고령자의 폐렴 발생률은 정상 체온 대비 3배 이상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지금 목욕 후 유난히 떨고 춥다고 말씀하신다면 이제는 그냥 따뜻하게 입으세요. 한마디로 끝내지 마시고 욕실 온도부터 목욕 시간, 옷차림, 음료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매일 씻으면 건강할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청결하게 살아서 병 하나 없이 지냈어. 매일 씻어야 개운하고 그래야 감기도 안 걸리지.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적절한 청결은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지만 지나친 청결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잘못된 씻는 습관이 피부뿐 아니라 면역력 전체를 떨어뜨리는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피부에는 약 1조 개가 넘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미생물들은 단순한 더러운 세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을 지켜주는 착한 세균들, 일명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나쁜 균이 피부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피부 면역력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전신을 비누로 씻고 항균 바디워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세균, 나쁜 세균 가릴 것 없이 전부 제거되면서 피부의 방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의 회복 속도는 매우 느려지기 때문에 한번 파괴된 균형은 쉽게 복구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미생물면역학 교실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령자가 매일 항균 비누로 전신을 씻을 경우 피부 내 유익균 수치가 일주일 만에 40% 이상 감소하고 피부 염증 지표는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연구는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 약해진 사람은 감기와 폐렴 같은 호흡기 감염에도 더 취약하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피부는 단순히 겉을 감싸는 조직이 아니라 신경계와 면역계와도 긴밀히 연결된 복합방어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한 83살 정어르신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비누 세정 후 스크럽까지 하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얼굴과 손등에는 늘 잔잔한 염증이 있었고 겨울이면 늘 피부가 벗겨지고 가려워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회로 목욕을 줄이고 항균 제품 대신 보습 비누를 사용하시도록 권했습니다. 3주가 지나자 피부 트러블은 거의 사라졌고 가장 놀라운 건 요즘은 감기도 안 걸린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이분은 결국 이제는 안 씻는 게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씻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과한 씻음이 오히려 피부의 자생 능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피부의 자연 방어력은 낮고 회복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욕실에 있는 항균 비누 강한 세정제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욕 횟수, 세정 범위, 보습 습관까지 점검해 보세요. 피부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지만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건강의 첫 방어선입니다. 그럼 목욕과 수면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잠이 잘 온다라고 믿고 계십니다. 젊었을 때는 실제로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믿음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뜨거운 목욕이 오히려 수면의 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먼저, 왜 젊을 때는 목욕이 수면에 도움이 되고 나이가 들면 반대의 결과가 나올까요?
이는 체온 조절 기능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의 관계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은 뜨거운 목욕 후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되고 깊은 수면으로 진입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고령자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속도가 늦고 오히려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서 멜라토닌 리듬이 흐트러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제가 직접 진료한 사례 중 82살 이모 할머니는 매일 저녁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시고 바로 침대에 누우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밤 2시까지 뒤척이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이 어르신은 목욕하면 몸이 풀릴 줄 알았는데 더 피곤해지고 잠이 안 와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목욕 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41도에 가까운 뜨거운 물에 20분 가까이 몸을 담그고 목욕 후 10분 내에 잠자리에 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경우 체온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눕히게 되므로 오히려 수면에 필요한 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뇌는 깨어 있으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 한 수면의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취침 직전 뜨거운 물로 전신욕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깊은 수면 시간은 평균 30% 감소하고 수면 중 각성 횟수는 40%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고령자의 체온 회복 지연이 수면 리듬을 망가뜨리는 주요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욕으로 체온이 급격히 오르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뇌가 각성 상태로 전환됩니다. 젊은 사람은 이 교감신경 활동이 빠르게 수그러들 수 있지만 고령자는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잠들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령자에게는 뜨거운 목욕 이완이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목욕을 하면서도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고령자를 위한 수면을 돕는 안전한 목욕법 4단계를 권장합니다. 첫째, 목욕 시간은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 체온이 서서히 안정되고 뇌와 몸이 수면 준비 상태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늦은 밤이나 취침 직전에 뜨거운 목욕은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물 온도는 반드시 38도에서 39도 사이의 미지근한 온도를 유지하세요. 뜨거운 물이 아니어도 충분히 몸을 풀 수 있으며 체온이 급격히 오르지 않아 교감신경을 과하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손등으로 물을 뿌렸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목욕 시간은 10분 이내, 전신욕보다는 반신욕 또는 족욕을 추천드립니다. 전신을 뜨거운 물에 담그면 심장과 뇌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족욕이나 따뜻한 물로만 간단히 샤워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넷째, 목욕 후에는 바로 침대에 눕지 말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조용한 활동을 하며 30분에서 1시간 정도 휴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 조명이 밝지 않은 공간에서 심호흡을 하는 것도 수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모 할머니께 이 네 가지를 실천해 보시라고 권한 후 전신욕을 족욕으로 바꾸고 목욕 시간을 저녁 7시로 옮긴 결과 일주일 만에 수면 시간이 늘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도 수면의 질이 개선된 대표적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수면은 고령자 건강에서 심장, 혈압, 기억력, 면역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어떻게 목욕하느냐입니다. 지금 밤에 자주 깨시거나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지 마시고 목욕 온도, 시간, 방식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면을 위한 목욕은 뜨거움이 아니라 따뜻함과 여유에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령자에게는 뜨거운 전신욕보다 몸에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어르신들께 전신욕 대신 족욕, 즉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습관을 권해드립니다.
조격은 단순한 대체 수단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안정성과 효율성이 입증된 실천법입니다. 특히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의 따뜻함과 이완 효과를 전달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왜 하필 발일까요? 우리 몸의 발에는 7,000개 이상의 말초 신경과 60개 이상의 반사구가 모여 있습니다. 동시에 혈관이 집중되어 있어 혈액순환을 자극하기에 최적의 부위이기도 합니다. 조격을 하면 발에서 시작된 온기가 다리, 복부, 상체까지 서서히 전달되며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체온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뜨거운 물에 갑자기 전신을 담가 심장과 혈관을 자극하는 전신욕과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제가 진료한 사례 중 86살 박모 어르신은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도 드셔봤고 온천도 다녀보셨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전신욕을 중단하고 매일 밤 조격으로 전환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15분 정도 담그시고 그 후에는 밀크티 한 잔을 드시며 조용한 음악을 듣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결과 불면증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3개월 뒤에는 수면제를 완전히 끊게 되셨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발만 담가서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솔솔 와요. 조격이 주는 효과는 단순히 체온 유지나 이완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38도에서 40도의 온수 조격을 15분간 실시한 결과 말초 혈류량이 평균 20% 증가하고 수면의 질이 유의미하게 개선된다는 데이터가 발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격 후 심박수의 안정성과 교감신경의 억제 효과도 관찰되면서 고혈압 환자나 심혈관 질환자에게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조격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권하는 조격 실천 5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격 시간은 하루 1회, 저녁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체온을 부드럽게 올리고 신체를 이완시킨 후 자연스럽게 수면 상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로 유지합니다. 발바닥이 따뜻하게 느껴지되 자극적이지 않은 온도가 이상적이며 물을 담을 용기는 복숭아뼈까지 잠기도록 깊이가 15cm 이상 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물에 천연 소금, 라벤더 오일, 생강 조각 등을 약간 넣으면 혈액순환과 이완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단, 알레르기나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조격 도중에는 얇은 담요를 무릎 위에 덮고 따뜻한 찬물을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몸 전체에 온기가 돌고 부교감신경이 자극되며 마음까지 안정됩니다. 다섯째, 조격을 마친 후 발은 수건으로 바로 닦고 보습제를 바르며 따뜻한 양말을 신어 체온을 유지해야 효과가 지속됩니다. 이렇게 하면 몸 전체에 따뜻함이 오래 남아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격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조격통 하나는 2만 원에서 3만 원이면 충분하며 따뜻한 물과 수건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욕실보다 미끄러질 위험이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도 스스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 생활하는 고령자에게도 매우 적합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격이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고령자의 건강에 꼭 맞는 능동적인 관리법이라는 점입니다.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피부를 상하게 하지 않으며 넘어질 위험도 없고 체온 유지와 수면까지 도와주는 방법. 이보다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목욕 대안은 흔치 않습니다. 지금 매일 뜨거운 물로 전신욕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발만 따뜻하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습관을 완전히 바꾸는 건 어렵지만 조격은 그 첫걸음을 아주 쉽게 열어주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의 습관이 사실은 몸에 과부하를 주고 피부를 망가뜨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65세 이후에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맞춰 습관도 조율해줘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 온도를 몇 도 낮추는 일, 욕실 바닥에 매트 하나 까는 일, 매일 전신을 씻는 대신 필요한 부위만 세정하는 일, 그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너무 늦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고 건강은 오늘부터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이 영상이라면 더없이 값진 일입니다. 부모님이 매일같이 뜨거운 물로 오래 씻으신다면 또는 여러분이 그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몸은 우리가 돌봐주는 만큼 바뀝니다. 그리고 삶은 그 몸이 건강할 때 훨씬 더 깊고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이거 한번 봐봐. 너희 어머니도 매일 목욕하시잖아.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낙상을 막고 누군가의 심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경력 20년 차 피부과 전문의가 직접 알려주는 집에서 간편하게 검버섯과 기미를 제거하는 확실한 방법을 공개해 드립니다. 값비싼 시술 없이도 피부가 맑아지고 밝아지는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작은 클릭 하나로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늘 응원하겠습니다.